또 투자자로서 의도적으로 이런 건 안 한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단타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제가 되게 비싼 강의도 많이 듣고 트레이더가 돼보고자 막 모니터도 막 여러 대 설치해가지고 해봤어요. 매매 횟수가 증가하면 사실 실패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또 실패를 하면 이 손실을 빠르게 복구하고 싶은 건 인간의 본성이다 보니까 더 무리수를 두게 되고 또 이제 이게 멘탈이 흔들리니까 이제 엇박타기 시작하면은 시드가 계속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나이가 들고 감도 좀 떨어지고 이래서 트레이딩 성격의 단타는 하지 않고요. 네. 또 단타는 사실 급등주를 따라가야 그 변동성을 다 먹는 거라서 이제 그런 급등주가 필연적으로 이제 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편이고 제가 해보니까 그냥 좋은 우리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강남 아파트 사가지고 그냥 쭉 묵혀놓으면 마음 편하고 일상 주식도 좋은 주식, 개별 주식이나 아니면 지수 추종 미국을 사가지고 일상 살면 마음도 편한데 왜 굳이 막 이렇게 막 초단위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해보진 않겠지만 그냥 궁금한 게 정말 이제 이런 주식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으로서 단타라는 어떤 기술이 있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잘 100%는 안 되겠지만 기술이 있어서 그대로만 하면 돈을 버는 구조인 건지 아니면은 단타로 막 돈 벌었다는 분들이 그냥 억울한 건지 문득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확률이 굉장히 낮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낮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막 이런 강의도 많이 들었고 차트 공부도 되게 많이 했는데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깨는 그 급락장에서 또 몇 명씩은 또 사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나 뭐 배워서 할 수 있다 이건 환상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인 분들은 하지 않으시는 접근 걸로.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지금 이 얘기가 제가 20몇 년 전에 초보일 때 제가 주식 기술적 분석 책을 한 3-4권을 달달 외우다시피 한 적이 있었어요. 관심 안 있었던 맞아요. 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차트도 정말 제가 보조지표는 다 공부했거든요. 네. 진짜 안 맞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제 주변에 촉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프가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심리 상태가 나타내 준 거기 때문에 이 패턴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기술적인 분석인데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게 하나도 안 맞아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터지는 것 같아요. 이런 선배님들의 말씀을 귀감 삼아 저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낭패를 겪었다거나 황당했다거나 크게 무너졌다거나 그러신 경험도 분명히 일부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제가 뭐 실패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실패가 제가 이제 남편 일 때문에 외국에서 살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을 그냥 막 예금이자 이거 너무 작아 보이고 막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돈을 그때 당시에 그래도 뭐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뭐 삼성전자 제일 뭐 시가총액 1위고 안전하고 또 코덱스 200이라고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그거를 좀 많은 비중을 넣어놨어요. 뭐 잔잔하게 그냥 가겠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예기치 않은 네. 변수가 터진 거네요. 그또 아무도 몰랐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진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얻은 교훈이 내가 가진 투자금의 성격을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거를 내가 몇 년 안에 쓸 돈이고 돌려줄 돈이고 이런 돈은 사실 이렇게 뭐 개별 주식이나 이런 변동성 있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진짜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고 절대 주변에도 하지 말라고 권해요. 뭐 몇 년 뒤 전세로 돌려줄 돈이야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한 투자 기간이 2년? 뭐 3년 되는데 뭐 이거 좀 어디 투자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변에 하지 말라 그래요. 어차피 뭐 파킹 ETF 같이 좋은 상품도 있고 네, 뭐 그런 거를 하면 몰라도 이런 개별 주식이나 이런 거는 언제 그런 급락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가진 투자금의 성격을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예. 선배님께서도 저희 이제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투자금이 통장에 돈이 노는 거를 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저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되게 자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경험이 저도 있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부동산 투자를 했으니 전세를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전세를 받은 돈이 들어오는 순간 공돈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막 굴려야 될 것 같고. 굴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를 가지고
당시에 이제 주식 투자는 전 아니고 부동산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때가 한참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입지가 좋은 데는 다 많이 올랐잖아요. 입지가 좀 어설픈 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묶였어요, 부동산 시장에. 전세를 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엄청 애먹었어요. 그 돈은 당장 이렇게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전세 세입자분이 이제 올해구나. 올해 9월 달에 전세 만기가 되거든요. 한 5억 정도 돼요. 5억 정도 되는데 그거의 70% 정도가 적금하고 국채에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 안정적으로만 이제 운영하시는구나. 역시 투자 고수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잘 캐치해도 잃지 않는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전세 얘기하니까 저도 오늘 공감대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교류하면서 보니까 이런 건 진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금기 사항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시장에 내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왜냐면 제가 사실 자산운용사를 다녀서 이제 운용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막 이제 저희 미국에서 나오는 보고서도 제가 많이 번역을 해서 이렇게 투자자들 보내드리고 하거든요. 시장 전망이 맞는 경우가 정말 반밖에 안 돼요. 유명하신 분들이 분석하신 거 아니에요? 다 틀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시장을 내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곧 하락장 올 거니까 전량 매도. 뭐 주식도 완전 전량 매도, 뭐 시장이 상승장 할 거니까 막 영끌해서 뭐 대출해서, 그래서 뭐 비중을 나누는 거는 저는 뭐 어느 정도 거시경제 전망을 조금 참고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망하지 않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 시장을 맞춰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는 제 주변에 성공한 케이스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도 뭐 아시겠지만 전망이 다 맞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진짜 네.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자산운용 쪽에 계셨던 것처럼 저도 D 보험사 자산운용 부문에 근무를 했었잖아요. 근무하면서 금융위기를 2번 겪어봤기 때문에 IMF랑 그다음에 일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사태 경험해봤기 때문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부서 내에 들어오는 각종 정보 이런 거 엄청나게 보고 막 공부하고 누가 뭐 구루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 봤지만 안 맞아요. 확실히 안 맞아요. 그리고 그 변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걸 갖다 예측하려고 드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그거기 때문에 나는 잘 알아라고 여기는 사람들 쳐놓고 실제로 주식 투자 그쪽에서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가서도 주식 운영한답시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잘 안 됐어요. 그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아주 100%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의 본질이라는 게 거의 뭐 주식이나 부동산 똑같고 그 포트폴리오를 편향적으로 구축을 하면 내 뷰가 거기에 따라가요. 내가 만약에 주식이 100%야 그러면 계속 오를 것 같고 시장이 나 만약에 포트를 다 비웠어 내릴 것 같아서 그러면 계속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내 뷰를 결정하는 거지. 네, 그거는 제가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제 느낀 거라서 항상 현금 비중을 조금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항상 하락할 때라도 내가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고 이런 걸 비중을 좀 이렇게 바꿔 나가는 데서 답을 찾으셔야지 막 전량 매도, 막 전량 매수 이거는 그건 진짜 성공하기 어렵다. 네. 아까 초반에서도 이제 현금 비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었는데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냥 뭐 자산의 몇 프로는 현금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비중이 있을까요? 현금이 쓰레기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라도 항상 15% 정도는 제가 보유하고 있고 그 15%를 그냥 놀리는 게 아니고 뭐 단기 채권이라던가 아니면 파킹형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데서라도 이제 이자를 하고 저는 또 공모주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아, 예,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익 이제 공부를 금융을 많이 공부하시다 보면 사실 굉장히 또 이렇게 수익원들을 다변화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그래서 현금은 반드시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똘똘하게 금융을 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궁금한 게 요즘에 사람들이 보험이나 노후 대비도 걱정이 많거든요. 특히 보험 하면은 오늘 아침에도 남편하고 그 얘기 했는데 뭐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기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요즘에 태아보험들이 뭐 들었는데 이제 보험금 잘 안 나온다고 하고 없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궁금한 게 많거든요. 작가님은 어떻게 보험과 노후 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험, 어떻게 보장을 해주는 보험은 반드시 그 성격에 맞게 이렇게 가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실비보험, 저희 집 주택 화재보험, 그다음에 암 그 진단비 지급보험은 들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미국 지수 추종 ETF로 뭐 저희 노후를 위해서 연금도 들고 있고. 저희 강아지를 위해서 펫보험 대신 예, 그거는 사실 이제 조금 제가 보험의 어떤 취지가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돼서 그것도 적립하고 있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연금 저축 펀드로 지수 추종 ETF를 모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딱 진짜 알짜만 실비, 네. 암보험, 주택 화재보험만 네, 딱 네. 그냥 간소하게 하시고 네. 나머지는 다 네. 따로 계좌를 관리하시면서 네. ETF로 투자로 불려가고 있다.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은 반드시 드는 게 좋아요. 예. 그렇지만 투자 상품을 보험화한 상품을 드는 거는 사실 저는 그 목적이 잘 안 맞다고 판단돼서 생명보험 이런 것도 보장성인데 이런 거는 또 안 드셨네요. 어때요? 만약에 뭐 가장이 문제가 생기면 집에 사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 돈을 많이 불려놔요. 사실 문제가 없다.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게 왜냐면 생명보험들의 특징이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예, 그 돈을 사실 지수 추종으로 해서 연 거의 뭐 나스닥 그 100이나 S&P 500 한 연평균 10에서 12% 정도 나거든요. 그게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지금 그 연금저축 보험이 공시 이율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예, 굉장히 그러네요. 예, 갭이 있어서 저는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예. 네, 이 부분은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저희 이제 편집해주세요. 저희 진짜 이제 알뜰살뜰하게 운영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험, 생명보험은 약간 안 되면 찝찝하고 하기에는 부담된다면 이렇게 관리하는 네네.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또 선배님도 사실 보험은 이제 안 하시고 부동산만 믿고 계신 거죠? 근데 또 보험사 출신이시네. 보험사 출신이긴 한데 사실 저도 이쪽에 더 가깝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실비보험 정도. 그다음에 이제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보장성 보험들 몇 가지 그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부동산이죠. 역시 투자 고수분들은 보험은 날 지켜주지 않는다. 자산만이 돈이 저를 지켜주겠죠. 돈이 나를 네. 지켜준다. 알겠습니다. 재테크 신선배.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